해서 말로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트 공부할 적에 인트와 함수, 인트와 포인터, 인트와 배열, 인트와 말로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내가 만든 구조체에 포인터, 함수, 배열, 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세트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겠죠. 네, 그 다음에 자잘한 게 유니언이라는 거랑 이넘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봅시다. 이것도 워낙 많이 쓰니까. 이건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구조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든 건데, 이건 뭐냐면 보세요. 구조체하고 똑같아요. 유니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시언어에 유니언하고서 마이 데이터는 이름 마음대로 하시고요. 구조체하고 똑같죠. 네, 자료들을 묶어서 스트럭트가 아니라 유니언이라고 묶은 거예요. 유니언을 우리가 공용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구조체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똑같이 써요. 밑에처럼 자료형, 유니언, 마이 데이터, 스트럭트, 마이 데이터 한 것처럼. 그럼 M이라는 이름으로 유니언, 마이 데이터가 생기는데 또 M.하고 넣는 거 똑같죠. M.I, M.F, M.C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용체는요. 이렇게 제가 지금 데이터를 3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필드가 3개예요. 필드 중에서, 그러니까 필드가 이름 그대로 필드들끼리 공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그래서 필드 중에서 가장 공간이 큰 변수 있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인트도 4바이트, 플로트도 4바이트, 케어 1바이트거든요. 그러면 뭐 인트 4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어쨌든 요거 3개 중에 가장 큰 공간은 4바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4바이트만 마련을 해줘요. 4바이트만 마련을 해줘서 이 세 줄에서 어떤 일이 나면 M.I 그러면 M.I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100을 넣어요. M.F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이 날아가고 그 위에다가 55.7을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공간 하나를 공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I랑 F랑 C랑.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I가 들어갔다, F가 들어갔다. 대신 이제 F가 들어가면 I는 못 찾죠.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공용하는 의미인데 이제 요거는 예제 하나 보면 금세 하죠. 왜 굳이 이렇게 쓸까 할 텐데 요 예제 한번 보세요. 요건 뭐냐면 타입 디파인 쓰는 건데 타입 디파인 똑같아요. 구조체하고. 네, 다 똑같아요. 개념만 달라요. 그러니까 공용한다는. 왜 쓰냐면 그 다음에 예제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니언 인포라고 쓴 건 그 다다음 페이지 19쪽인가? 네, 19쪽인데 유니언 인포라고 쓴 건 뭐냐면 인티저하고 플로트하고 두 개를 묶어서 이게 스트럭트가 아니니까 커리어만 들어가든 스코어만 들어가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커리어만 들어가든 스코어만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고요. 네, 커리어가 들어가면 커리어라는 것만 이용할 수 있고 스코어가 들어가면 스코어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제가 펄슨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학교의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학교 교직원하고를 하나의 구조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아이디 있죠. 학생들 아이디가 학번이고 저도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이하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네, 그런데 학생이면 성적을 넣고요. 직원이면은 몇 년 근무했는지를 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유니언 인포가 자료형이잖아요. 유니언 인포가 자료형이고 인포는 변수명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학생이면 요 인포에다가 성적을 넣을 거고요. 교직원이면은 여기다가 몇 년 근속했는지 연수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근속 연수가 필요 없고 교직원은 성적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 아시겠나요? 네, 이게 왜 의도가 중요하냐면 코딩하다가 저거를 알면은 유니언을 이용을 해서 코드가 깔끔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조체를 두 개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교직원 구조체, 학생 구조체.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그쵸? 이런 경우는 뭔가 공통되게 만들어지면은 코드가 깔끔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조체 두 개를 만드는 게 틀리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좋으면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연에서 제공하는 유니언이라는. 네, 그래서 유니언은 어렵지 않고요. 어떨 때 쓴다 정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제가 시험은 여기 18페이지까지 낼게요. 18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포인터, 구조체 포인트 16쪽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학생들 공부 더 할 거면 공용체도 한번 돌려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쓰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써요. 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것도 예제 보면 금세 알아요. 제가 지금 define 썼어요. define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0이라고 쓰든가 sun이라고 쓰겠다는 뜻이죠. 즉 코드 안에 sun이 나오면 0이란 뜻이고 mon이 나오면 1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도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세요. 요걸 만든 다음에 위에다 define을 7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일이거든요. 뭐 Sunday 0, Monday 1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의도를 한 건데 지금 맨 위에다가 얘를 적고 그 다음에 요 두 줄 빼고요. 요 두 줄 빼고 요거만 한번 보세요. 요거만. 요거만 한번 보세요. 요거만. 요거만 보시면 내가 오늘 인티저를 받아가지고 투데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3이라고 넣어서 3. 그럼 투데이가 3이잖아요. 그쵸? 투데이가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else if today는 Wednesday가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WED 자리에는 3이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코드가 좀 가독성이 있죠. 여기다가 0, 1, 2, 3, 4 넣는 것보다 이렇게 넣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딱 보고 그쵸. 예, 이거 요일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 define 이렇게 너무 넣으면 복잡하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enum이라는 걸로 묶을 수가 있어요. enum. 그래서 enum은 키워드고요. day는 제가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struct는 지켜야 되고 struct는 지켜야지 되고 이름 내가 마음대로 넣듯이 유니언 지켜야 되고 스펠링 틀리면 안 되고 내가 마음대로 넣듯이 enum 한 다음에 내가 이름을 만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이름은 어떻게 쓰냐면 이 enum은 어떻게 쓰냐면 내가 define 할 것들을 쭉 모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게 0, 이게 1, 이게 2, 3, 4, 5, 6이라고 해서 결국 요거 있죠. 요 7줄하고 요 첫째 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define을 묶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today는 enum day니까 today에는 요거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 즉 0부터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들어온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어렵다기보다는 좀 어색하죠. 어려울 건 없어요. 네, 좀 생긴 스타일이 조금 어색해요. 안 써보면 못 써요, 학생들. 유니언하고 enum.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 우리가 이 코드의 readability, 가독성이라고 그러네요. readability가 좋아져요. 네.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신 이렇게 쓰면 코드가 깔끔하게 관리가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enum 한 다음에 특별히 안 쓰면 저렇게 0, 1, 2, 3, 4가 붙는데 enum day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나는 Sunday를 5라고 할 거다 라고 하나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mon, 뭐 tue 이렇게 하면 5부터 시작해서 5, 6, 7, 8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숫자 번호를. 뭐 일일이 번호 할당해도 돼요. 써는 5, 뭐 mon은 7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 잘 쓰세요. 그리고 자료 구조할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니언하고 enum은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배웠던 거 좀 기억을 해두셔서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게만. 이거는 순전히 응용, 약간 응용편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파일 입출력은요. 파일 입출력은 방학 때 지금 제가 다음 학기 자료 구조 듣거나 융합 소프트웨어 계속 할 학생들 지금 융합 소프트웨어 지난주에 여학생 하나가 찾아왔는데 롯데닷컴의 마케팅인데 들어간 여학생 경영학과 학생인데요. 네, 롯데닷컴 마케팅인데 굉장히 IT 쪽도 하고 싶어 해서 두 개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 쪽은 좀 자기가 힘든 것 같다고 또 마케팅도 하고 싶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롯데닷컴 마케팅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롯데닷컴이 되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융소가 되게 도움 많이 되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면 어디서나 이제 그게 좀 이슈래요. 면접을 할 때 특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으면 전공 안 해도 자료 구조 알고리즘까지 들으면 소프트웨어 시리즈가 끝나요. 즉 코딩을 잘하려면 소프트웨어 시리즈 과목만 잘 들으시면 되는데 그게 C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에요. 예, 그래서 융소 안 할 학생들은 그 정도까지 여유가 되면 여러 가지 여유가 되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니면 이제 뭐 예,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융소 계속할 학생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뒷부분서부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타트 시점이에요. 자료 구조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예제 있잖아요. 제가 예제를 좀 나름 꼼꼼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요 예제 있잖아요. 예제 돌려보시고 요거는 뭐냐면 파일 처리예요. 파일에서 데이터 읽어서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처리 못 하잖아요. 매번 스캔F 해야 되거나 하니까. 아니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랜덤하게 만들었잖아요. 배열을. 네, 데이터 넣기 힘드니까. 근데 실제로 학생들은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텍스트 파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어쨌든 입력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서 입력을 안 넣을 방법은 없잖아요. 입력은 넣어야 되니까 파일에다 쭉 집어넣어주고 자동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예, 파일을 연결을 해서 오픈을 해서 지금 파이썬 웬만큼 알죠? 비슷해요. 오픈을 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드리는 코드예요. 예, 생긴 건 복잡한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요거 한번 돌려보시고 또 요거 네, 예제 몇 개 있어요. 별거 없어요. 열어서 읽어만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코딩하는 게 중요하죠. 열어서 읽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혹시 코드가 잘 모르겠다면 그때 저한테 메일로 질문하세요. 몇 페이지 코드가 뭐 안 된다든가 거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시면 시연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나요. 예, 빠진 게 있다면 아주 자잘한 것들일 거예요. 크다란 건 다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 공부 잘 하시고 중간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메일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예, 이리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